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린 두 번째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네요. 여러분, 오늘 뭘 하며 지냈나요? 선생님은 오늘 학교에 드라이브 스루 교과서 배부하러 갔었습니다. 선생님이 스타 땡땡이나 맥 땡땡땡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해본 적은 있어도 교과서를 배부하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를 한다는 거 상상도 못 했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교과서도 받았으니까 교과서를 펴가면서 이제 우리 오늘 열심히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교과서 15쪽, 16쪽에 있는 내용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배웠죠. 자연현상과 비교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보이죠? 뭐로 보여요? F? 아니면 S? F가 맞을까요? S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F도 맞고 S도 맞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요소로 본다면 F가 맞을 거고, 이걸 전체적인 틀로 본다면 S가 맞겠죠. 그래서 F라고 할 수도 있고 S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 사회 문화 현상을 볼 때도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틀에 대해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 어떤 관점이라고 했나요? 네, 맞습니다. 거시적 관점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작은 틀에서 보는 걸 뭐라고 할까요? 반대? 그렇죠. 미시적 관점. 글씨가 좀 엉망이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거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시적 관점은 어떻게 보는 거라고 했나요? 그렇죠. 크게 보는 관점이라고 했었죠. 미시적 관점은 작게 보는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회 현상을 어떻게 연구하는 게 크게 보는 거고, 어떻게 연구하는 게 작게 보는 거냐? 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회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개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개인. 자, 이 각각의 개인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라라고 한다면 힘센 사람이 이기게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동물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계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사람들 간에 제도라는 걸 만들었을 거고, 법제도, 정치제도, 종교제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도가 오랜 시간 반복되어서 하나의 안정된 틀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개인들과 이 개인들이 모여서 만든 제도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를 연구하는데 제도나 구조를 통해서 연구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죠. 즉, 거시적 관점. 그게 아니고 개인 개개인의 행동을 보면서 연구를 한다면 그거는 작게 보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 사회 제도를 통해서 연구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미시적 관점은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연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시적 관점을 보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 자, 거시는 크게 보는 거니까, 즉, 이 사회 구조나 제도에 영향력을 중요시한다 라고 보는 게 우리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장점. 그렇죠? 이 개인한테 영향력을 주는 제도나 구조를 중요시한다. 반면에
크게만 보는 거니까 개개인의 행동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을 간과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미시적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반대가 되겠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한다라고 될 거고, 단점은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 경시한다 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거시적 관점을 설명하는 이론 두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기능론이라는 거 하고 갈등론이라는 게 있었고, 미시적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론은 뭐가 있었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었죠.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우리 미시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거시적 미시적 관점 중에서 내용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 기능론에 대해서 먼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일단 머릿속에 숙지를 하고 우리 칠판을 잠깐 치우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칠판 그리고 선생님 핸드폰 이게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던 뭐 EBS에 보던 그런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그 중에서 기능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기능론 말 그대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기능론은 앞에서 크게 보는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뭐 거시적 관점. 그럼 거시적 관점은 무엇을 연구한다고 했었어요? 사회 구조나 제도를 연구한다고 했었어요. 자, 이 사회 구조나 제도가 제 기능을 잘 하는 이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먼저 이 기능론은 전제로 무엇을 하느냐? 자, 선생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프린트를 준비했어요. 한번 볼까요? 짜잔. 잘 보이나요? 아, 잘 보이네. 자, 사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라는 것을 기능론에서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자, 유기체가 뭘까요? 앞에 있잖아요. 살아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즉, 살아있는 유기체. 우리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얘기는 지금 그 유기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아프다면, 병들었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사회유기체설이라고 합니다. 자, 얘를 사회유기체설이라고 한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요. 자, 기능론 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면 되느냐? 조화, 협동, 균형. 이것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기능론에서는 사회를 연구를 하는데 우리 지금 이해하는 관점이잖아요. 무엇을? 구조를 그리고 사회 제도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회 구조나 제도는 상호 의존 관계다. 좀 삐뚤어졌네. 사회 구조나 제도는 상호 의존 관계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구조하고 제도가 서로 의존 관계니까 얘가 잘 돌아가야지만 얘도 잘 돌아가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구조나 제도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법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로 인한 사회구조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조화협동이라면서요. 누가 한 사람이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구조나 제도와 기능은 누가 만들었다? 자, 여기에 있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사회 구성원이 모두가 합의를 해서 만든 거니까. 자, 결국에는 이거는 잘 지켜야 되겠죠. 맞죠? 모두가 합의해서 만든 거니까
자, 이게 필요하다고 만들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 구조와 제도는 조화, 협동, 균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조화, 협동, 균형 위에서 얘기했죠. 상호의존 관계고 구성원 모두가 합의해서 만든 거니까 이 구조와 제도는 서로 조화롭고 협동적이고 균형적인 관계예요. 자, 그러면 구조와 제도가 조화롭고 협동적이고 균형적이라면 사회는 변할까요? 아니면 유지될까요? 그렇죠.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사회는 잘 유지된다. 변하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조화롭고 안정적이고 균형적으로 돌아간다. 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보수주의적인 관점일까요? 진보주의적인 관점일까요? 그렇죠. 바로 보수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보수, 진보라고 했는데 보수가 좋은 거예요? 진보가 좋은 거예요? 누구는 보수, 누구는 진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보수가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진보가 좋을 수도 있어요. 사회가 막 계속 바뀐다면 적응하기 힘들겠죠. 사회가 잘 유지되면 그 속에서 살아가기도 편할 거예요. 근데 계속 그게 정체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변동도, 즉 진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수주의적인 관점, 왜? 변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보수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능론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자, 우리 사회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맞죠?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하고, 경제는 경제 기업의 역할을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학생은 학생의 역할을 하고, 각자가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회는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균형적일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가 그렇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싸우고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사회가 조화롭고 균형적이고 안정적이기만 했느냐? 아니었죠. 뭐가 일어났어요? 혁명 같은 게 일어났었잖아요. 혁명. 자, 그러면 혁명은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는 건데 위에서 설명했던 이 기능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겠죠. 왜? 혁명은 지금 상호 의존 관계가 아니고 뭔가 부셔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데 위의 내용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 기능론의 단점이 얘가 되겠죠. 혁명 등의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자, 얘는 사회는 항상 조화롭다. 항상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다라고 얘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렇나요? 아까 설명했듯이 항상 조화롭고 협동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들 간에 싸움도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능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으니까 이거와 대립되는 관점이 하나 등장하게 되겠죠. 그게 뭐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갈등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그 중에서 우리 거시적 관점에 해당되는 기능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내용을 잘 학습하고 있어야지 갈등론과 서로 비교해서 다음 단원에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꼭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